안녕하세요. 이번 11번째 시간에는 이제 최적 모델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적 모델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 데이터셋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훈련 데이터셋, 그다음에 시험 데이터셋 이런 거 배웠죠. 트레이닝, 그다음에 시험. 이거 말고 이제 또 검증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모델을 이제 탐색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제 머신러닝이란 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태까지 이것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귀납적 머신러닝만 많이 하셨는데 다시 연협적 머신러닝이라고 있습니다. 귀납적 머신러닝은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제 뭐 있죠? 아이리스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아이리스의 이제 품종, 붓꽃의 품종을 이제 예측을 했죠. 이런 어떤 데이터로부터 어떤 예측을 하는 규칙을 이제 추론하는 게 이제 일반화를 통해 가지고 규칙을 추론하고 예측하는 게 이제 귀납적 머신러닝이고요. 현재 이제 다수의 이제 머신러닝들이 이제 귀납적 머신러닝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때 공부했던 나이브 베이지도 데이터의 어떤 그 특성을 통해서 이제 그 클래스를 이제 막 예측했었죠. 이제 뭐 이렇게 키나 몸무게 통해서 남성 성별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게 다 귀납적 머신러닝입니다. 이게 이제 그 딥러닝 이런 것도 랜덤 포레스트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이 다 귀납적 머신러닝이고요. 그래서 이 귀납적 머신러닝의 발달이 이제 지금 빅데이터 시대를 주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귀납적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판단을 이제 머신러닝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추론하는 어떤 규칙보다도 더 정확하게 추론하고 그거를 재빠르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 머신러닝이 이제 음, 기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중요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시대와 이제 귀납적 머신러닝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일반화해서 이제 규칙을 추론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머신러닝 중에 이제 이건 좀 들어만 보세요. 이쪽 내용은 지금 연역적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연역적 머신러닝은 룰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잠재된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논리적 룰이 있잖아요. 뭐 A면 B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뭐 3단 논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를 통해 가지고 결국 소크라테스는 이제 죽는다 이런 새로운 룰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알고 있는 규칙부터 잠재된 규칙을 발견하는 게 이제 연역적 머신러닝입니다. 이것도 머신러닝의 한 분야가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 이제 이 분야는 이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반면에 이제 이 귀납적 머신러닝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뜨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귀납적 머신러닝의 목표는 뭐냐면은 현재 관찰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해서 새로운 규칙을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그쵸? 어떤 규칙을 우리가 발견하는 건데, 근데 관찰되지 못한 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발견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얘기하는 게 훈련 데이터셋에 이제 뭐 시험 데이터셋이 이거죠.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셋에 아무리 잘 맞아도 시험 데이터셋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막 엄청 잘 풀어서 다 맞췄는데 결국 수능을 망치면은 이제 이게 그 이제 수험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것 같이 결국 아무리 이제 관찰된 데이터셋에 잘 맞춰도 관찰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적용이 안 된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망한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귀납적 머신러닝의 목표는 이제 결국 관찰되지 않은 데이터셋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찾아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적의 머신러닝 모델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게 최적의 모델은 이제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이제 막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포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봐봐요. 빨간색은 이렇고 파란색은 이렇게 반달 모양이 이제 거꾸로 돼 있는 이런 데이터 분포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뭐 제가 이제 8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인 지금 이제 모델을 이제 갖고 와봤어요. 모델을 갖고 와봤는데 이 모델이 좀 잘 나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달 모양을 잘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모델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분포, 이렇게 동그란 원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원, 이런 분포를 봤을 때는 또 다른 모델이 좀 더 잘 나누는 것 같고, 잘 이제 분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분포 이렇게 좀 반반 나눠진 이런 분포에 봤을 때는 뭐 요 분포나 요 분포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분포에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어, 그 잘하는 모델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디시전 트리가 잘했다면은 두 번째에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제 요 모양에서는 요게 나이브 베이지가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최종 모델은 그래서 데이터 분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개를 이제 결국 다 해본 다음에 잘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분포를 전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관찰된 데이터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제 추론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는 이제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종 머신러닝 모델을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가를 이제가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 알고리즘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 데이터에 맞는 최종 모델을 이제 최종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탐색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제 하나의 우리가 배웠던 게 교차 검증 방법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결국 훈련 시험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훈련 데이터에서 학습하고 시험 데이터에서 예측 평가합니다. 이 작업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어떤 통계적으로 이제 통계적인 평균 그 정확도를 이제 구하고 각각 모델들 이렇게 각각 교차 검증함으로써 어떤 잘하는 모델을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모델 탐색은 이제 교차 검증이 이제 그 최종 모델을 탐색하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텀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의 이제 공개된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데이터 공개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도 150개의 데이터가 모두 공개가 됐거든요. 아니면 또 이런 얘기가 있겠죠. 뭐 1000명의 환자의 데이터가 이제 한꺼번에 다 공개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교차 검증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 시험 데이터셋을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종 모델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제 교차 검증에서 시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최종 모델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의 평균 정확도가 모델의 이제 최종 평가 점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일부 데이터가 이제 비공개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공개된 경우, 뭐 일부 데이터가 이제 비공개된 경우. 이건 어떤 뭐 예를 들어 캐글이라는 이제 가장 유명한 머신러닝 대회를 이제 그 데이터들과 이제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죠. 캐글 대회에서 일부 데이터를 공개를 했고요. 일부 데이터는 이제 시험 데이터를 위해 비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해서 예측을 해놓으면은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면 이 모델을 가지고 비공개된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평가를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등수를 쫙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경우에 일부 데이터, 그러니까 시험 데이터가 이제 비공개된 경우에는 시험 데이터셋이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 제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 모델을 탐색해야 되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분할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분할적인 기법을 사용할 때 그 최종 모델 탐색을 위해 사용하는 그 데이터셋은 검증 데이터셋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데이터가 공개된 경우에는 훈련과 테스트로 나눈다고 하면은 테스트 시험 데이터로 이제 나눈다고 하면은 이렇게 비공개된 경우 그러면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고요. 시험 데이터셋은 이제 비공개 상태인 거죠. 비공개. 그러면 이제 공개된 데이터셋, 훈련 데이터셋으로 주어진 것을 다시 훈련과 이제 검증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테스트했던 게 이 검증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검증을 이제 데이터셋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이제 제출을 하면은 이 비공개 데이터셋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 점수를 이제 이 비공개 시험 데이터셋에서 이제 이 평가 점수를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가 뭔지 좀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모두 공개된 경우에 대해서 이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최종 모델 선택에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훈련 시험 데이터셋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러 모델들을 학습을 하고요. 학습된 모델들을 또 시험 데이터셋에서 예측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시험 데이터셋에서 가장 평균 성능이 좋은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요걸 이제 아까 요걸 반복을 해가지고 평균을 계산해가지고 최종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가장 최적의 모델이 지금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최종 모델. 그리고 이 최종 모델의 그 평가 점수가 이제 여기서 평균 점수로 이제 이 평균 성능 점수가 이제 최종 모델의 평가 성능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종 모델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예를 들어 뉴럴넷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최종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지금 훈련된 시험 데이터셋을 이렇게 반반 뭐 이렇게 뭐 4대 1로 나누던가 아니면 9대 1로 나누던가 이렇게 크로스 밸리에이션 했기 때문에 전체를 그냥 아예 통합된 그러니까 9대 1 다 합친 그 총 100%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학습을 하면은 이제 최종 모델이 이제 나온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모델을 이제 이렇게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제 평균 성능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고 최종적인 모델, 최적 모델 말고 최종의 모델은 이제 최고 성능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학습해서 최종 모델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이런 최종 모델의 이제 평가 점수는 우리가 이제 그 대충 이제 훈련 시험 데이터셋에 교차 검증한 것의 평균 평가 점수로 이제 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데이터가 모두 공개된 경우에 이제 최종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반대 좀 다르게 데이터가 이제 일부 비공개된 경우, 예를 들어 머신러닝 대회 같은 경우에 이제 최종 모델과 최종 모델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일단 비공개 시험 데이터셋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이제 훈련과 검증 데이터셋으로 나누는 거죠. 이제 요거를 아까 전에 그 테스트 데이터셋 했던 기능을 결국 이제 검증 데이터셋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훈련 검증 데이터셋으로 이제 뭐 4대 1로 나누든가 뭐 9대 1로 나누든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도 마찬가지 여러 모델을 학습하고요. 학습된 이제 모델들을 이제 검증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검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름만 거의 바뀐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테스트셋이 이미 주어져 있을 때는 그때 이제 그 어떤 모델의 이제 그 교차 검증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이름을 다시 검증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셋에서 이제 가장 여기는 이제 검증 데이터셋인 건 밸리데이션이고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거 이제 교차 검증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검증 데이터셋에서 가장 평균 성능이 좋은 모델을 이제 최종 모델로 선택을 하죠. 최적 모델로. 예를 들어 뭐 뉴럴넷이라고 이제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최고 성능 모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최종 모델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셋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면 최종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종 모델을 이제 비공개된 그 시험 데이터셋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이 최종 모델의 평가 점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 최종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최종 모델을 제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점수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 최종 모델 제출 기한을 이렇게 주고 그 기한 이후에 이렇게 최종 평가 점수를 따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등수를 매긴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등수에 대해서 일부 하루에 뭐 몇 번씩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최종 모델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바이 데이터로 이제 최종 모델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운드 그러니까 뭐 하나의 이제 그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다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어떤 그런 킬링하는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모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데이터마다 이제 여러 개 최종 모델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최종 모델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으로 그 데이터에 맞는 최종 모델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모두 공개된 경우에는 이렇게 훈련 시험 데이터셋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모델 성능 선택하고 평가하는 반면에 이제 데이터가 일부 비공개된 경우, 비공개 시험 데이터셋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쪽에서 시험 데이터셋을 역할을 했던 것을 이제 검증 데이터셋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서 모델을 선택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 데이터셋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 데이터마다 이제 최적의 모델들, 최적의 알고리즘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최적의 모델들을 데이터화에 대해서 선택해 나갈 것인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론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